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 평화 체제 수립과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평화임 이사장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 일정을 통보받았을 때 파면 전야제 느낌으로 굉장히 설레이는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 인용 결정문을 쓰는 건 굉장히 쉽지만 기각 결정문을 쓰는 거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만 좀 더 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수계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외환 수계라는 명칭도 우리가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두 범죄가 바로 외환죄와 내란죄인데 윤석열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탄핵이 시급하고 탄핵 사건은 내란 관련된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파면이 선고된 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유도했던 그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잘 들어주십니다. 네, 외환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을 해치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쟁 유도 행위도 개념적으로 당연히 외환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친일 쿠데타를 제압하고 국회에서 해제한 것이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온갖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전쟁 유도 행위를 했는데 다행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외환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행위고요. 두 번째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한 행위. 세 번째로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인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평양을 침투했다가 추락한 무인기 사진인데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국군은 아래 우리나라 국군은 아래 선보였던 무인기와 동일한 무인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무인기에는 비행 조종 모듈이라고 해서 비행 기록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기록들을 통해서 비행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백령도에서 출발해서 저기 서해안을 거쳐서 평양을 침투했던 것으로 비행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인기는 원래 정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군사시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군부대 배치나 병력 이동 이런 것들을 몰래 정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내란 일당은 무인기를 정찰 목적이 아니라 굳이 평양 상공에 가서 전단을 살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에게 이렇게 해도 공격 안 할 거냐, 전쟁 안 할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3번에 걸쳐서 평양에 침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군사적 대응을 안 한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내란 일당이 김용현이 합참에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최초로 작년 12월 7일에 이기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군 고위 관계자의 제보라고 하면서 세상에 알렸고요. 그 이후에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방첩 부대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방첩 부대장이 그 비상계엄 5일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28일에 그 상부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외환죄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건 아니고 그냥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그 경위를 조사하다가 밝혀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은 외환죄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건입니다. 이제 노상원 수첩에서 그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돼서 문제가 많이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윤석열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월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취재가 있었는데 MBC 취재 결과 그 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연평도 포격 당시 사격 훈련 구역과 유사했다. 그리고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평도 포격 당시와 그러니까 그 해상 사격 훈련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북한 앞바다 방향을 두고 사격을 했느냐, 아니면 뭐 남쪽 방향이나 다른 쪽 방향을 가지고 사격 훈련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2010년에 11월에 연평도 포격 아시죠? 그때와 비슷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전쟁 유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북한에서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전쟁 유도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법적으로 이런 전쟁 유도 행위가 외환죄에 해당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환죄는 형법 92조부터 99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92조가 외환 유치죄입니다. 이제 그 전쟁 유도 행위를 외환 유치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형법 규정상으로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는 걸 외환 유치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93조 이어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병사를 모으는 것이고, 시설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그리고 물건 제공 이적, 그리고 98조가 간첩죄인데 간첩죄도 외환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뭔가 이제 전쟁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행위들인데, 그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전쟁 유도 행위는 지금 92조부터 98조까지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들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남은 것이 하나 99조인데 일반 이적죄라고 합니다. 일반 이적죄는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그러니까 92조부터 98조까지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행위들이 과연 일반 이적죄에 해당되느냐는 그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무력 공격으로 국제법상 침략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래 무력 행사는 국제법상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나는 자위권 발동이고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쟁 무력 공격을 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자연풍에 의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군사적인 무력 행위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 원점을 타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침략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행위는, 무인기는 어떤 풍선과 달리 그 자체가, 무인기가 지금 많이 공격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군사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북한의 영공을 침범해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것도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북방 한계선 해상에서 북한 앞바다에 해상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유엔 헌장 2조 사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쟁 유도 행위들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고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약간 직접적인 군사상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첩죄도 외환죄인데요. 외환죄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판례가 있는 게 바로 간첩죄입니다. 이제 간첩죄에서는 이제 기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간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기밀에 대해서 군사 기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행위는 모두 다 기밀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어떻게 군사상 이익에 대해서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 유도, 국제법 위반의 전쟁 유도 행위들도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 유도 행위는 그 자체가 내란, 내비, 음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을 만들 목적으로 전쟁 유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쟁 유도 행위가 내란, 내비, 음모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뭐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되고 내란, 내비, 음모죄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하는데, 일반 이적죄가 좀 더 무겁게 무기징역형이 있어서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란, 내비, 음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처벌이 안 되더라도 그 관련자들을 내란, 내비, 음모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그러면은 또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제 윤석열은 이번에 진짜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시사변을 어떻게든 기어코 만들어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다음에 또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관련자 한 명까지 반드시 찾아내서 끝까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좀 제가 강연자로서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구호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외환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